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50세 미만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늘어나면서 성인이라면 대장암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경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한국인을 위협하는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 대장암은 국내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암으로 1위인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다. 최근에는 발병 연령층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장암이란 말 그대로 대장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누는데 결장이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점막에서 시작해는 선암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드물게 육종이나 전이성 종양,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징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대장암이 생기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대개 양성 용종에서 시작되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에 달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된 후에는 생존율이 10% 정도로 급감하는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대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외과 최병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대장암인데요. 먼저 대장암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의를 짚어볼까요? 예, 말 그대로 대장의 악성 종양, 즉 암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하는데요. 결장이나 직장에 생긴 결장, 직장암을 대장암으로 통칭합니다. 네. 대장암의 종류에 따라서 선암이 가장 많지만 드물게 림프종이나 신경내분비종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선암은 대부분의 대장암에 해당되면서 선종성 용종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같은 대장이어도 이 발생 부위에 따라서 결장암, 직장암으로 구분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장과 직장암으로 이루어진 게 대장인데 그 대장의 가장 끝부위인 항문에서부터의 보통 한 15cm 이내를 고든 창자, 직장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암이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네. 직장암이나 결장암 모두 비슷한 병리 소견, 비슷한 진단법을 따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하나로 묶어서 취급하는데 수술적으로 접근할 때는 직장은 좁은 골반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장기와 구조물, 혈관의 분포가 좀 달라서 좀 다르게 결장암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그림 속의 대장의 끝부분, 고든 부분만 직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항문에서부터 곧게 올라와서 구부러지기 직전까지가 직장이고 15cm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경우는 좀 더 짧아서 평균 한 12cm, 13cm로 보고되고 있고요. 거기까지를 고든 창자 또는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래 살수록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암 발생 확률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작년에 통계청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가 평균 기대 수명이었고요. 그때까지의 암 발생한 확률은 남자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 37.7%, 여자의 경우는 34.8%였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5명 중에 2명, 즉 여자 같은 경우는 3명에 1명꼴로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 암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대장암은 몇 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네. 대장암은 2위에 해당하고요. 발생률은 갑상선 암이 12%, 대장암이 11.8%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보시면 남자에서는 폐암, 전립선암 다음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갑상선암 다음에 3위 정도의 발병률을 보여서 통상 합쳐서는 2위에 해당하는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최근까지? 실제적으로 대장암 발병률은 2011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고령층에서의 발병률은 조금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20에서 40대의 젊은 층에서의 대장암 발병률은 많게는 10% 이상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 비율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매체에서 소개가 돼서 알려진 바인데요. 50세 미만 연령대에서의 대장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된 4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발병률이 많게는 10% 이상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 21년 사이까지 20대, 30대 대장암 환자 수는 34.3%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젊은 층의 발병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원인이 따로 있나요? 대장암에 확립된 위험 인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건 서구화된 식습관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C나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 그리고 학업이나 사무직을 많이 하는 바람에 생기는 아래에 보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좌식 생활들이 독립적으로 대장암 발병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그에 따른 비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스트레스도 이러한 모든 확립된 발병 인자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외에 야간 근무 등의 생체 리듬의 교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 변화 등이 젊은 친구들에서 대장암 발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스마트폰 사용이나 좌식 생활도 원인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평상시 자세가 대장암에 영향을 끼치나요? 의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운동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장암의 발병률을 20% 30%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원인으로는 이제 장 운동이 떨어지고 대사가 나빠지면서 발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비만도 증가하고 운동 부족이 겹쳐지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국 이런 젊은 층의 대장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발생하는 원인도 좀 비슷할까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것 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이 이런 식습관 및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전암성 병변, 염증성 장질환, 즉 전암성 병변이라 하면 용종이나 아니면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잔존 대장,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으로 알려진 염증 대장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유전적 요인으로도 당연히 대장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원인에 또 가족성 대장암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말고 교과서에서는 대장암을 원인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유전성 대장암, 즉 유전자 변이가 옮겨지면서 생긴 암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발병 연령이 낮고 그리고 다른 기타 많은 암들이 같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족력을 가진 좀 전에 물어보신 가족성 대장암이 15% 정도 있다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고령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50세 이상에서 90% 이상이 진단된다는 걸 봤을 때 고령이 되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대장암 위험 인자에 더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네, 대장암의 원인도 참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대장암의 증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대장암의 증상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 등의 습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대변에서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대변이 가늘어진다든지 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다든지 기타 복부 불편감 증상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된다면 나쁜 예후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신 것이 좋겠고, 이러한 대장암의 증상과 징후들은 병소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 증상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되는 게 가장 나쁜 예후를 암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종양이 생긴 직후에는 체중 감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암이 자라면서 식사 습관이나 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대장암이 진단되기 때문에 네. 예후가 나쁜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대장암의 증상과 징후는 또 병소의 위치와 관련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위치에 따라서 대장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대장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대장암이 발생했을 때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측 대장은 물을 흡수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경이 넓고 또 물음변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네. 종양이 생겼을 때는 종양이 생겼다 하더라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피가 나더라도 항문까지 내려오면 까맣게 굳거나 변과 섞여버리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서 우측 대장의 암이 진행하면 만성 빈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커져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복부 종괴로 촉지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좌측 대장의 경우는 어느 정도 굳어진 변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면 쉽게 막히는 증상이 올 수 있고요. 네. 이로 막혔던 변이 통과하고 나면 곧이어 설사가 이어질 수 있어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피가 나더라도 좀 빨갛게 선홍색의 피가 항문으로 볼 수 있어서 우측 대장과 좌측 대장은 좀 다른 증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측 결장에서 좌측 결장을 지나면 이제 항문으로 가는 통로인 직장이 나오잖아요. 이 직장에 암이 생기면 어떤가요, 증상이? 좋은 질문이신데요. 직장은 좀 다릅니다. 직장은 바로 항문 위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 생긴 종양에서 피가 나면 곧바로 선홍색 피의 혈변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직장에 종양이 있기 때문에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뒤가 묵직한 느낌, 그리고 점액성 분비물이 종양으로부터 나와서 피와 섞여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변을 보고 싶으면 또 참지 못하는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치질과 감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질 수술을 앞두신 경우라면 5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일 경우에는 치질 수술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장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몸에서 대장은 섭취한 음식물이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소화기관이다. 소장의 끝부분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약 150cm 길이의 관으로 맹장과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장암은 이 부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구분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배가 뭐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걱정돼서 왔습니다, 교수님.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혈변을 보신다거던가 최근에 체중 감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그 약간 검붉은색으로 짜장면 같은 색깔의 변을 봤거든요. 체중은 재보진 않았지만 한 1, 2kg 정도 감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장 내시경 받으신 적 있나요? 아,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장암 발병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가장 주요한 위험 인자는 50세 이상의 고령, 붉은 육류와 가공육의 과다 섭취, 비만, 음주, 흡연, 가족력 등이다. 유전성 대장암이나 유전성 대장용종증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만성 염증성 장질환도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이 환자는 오른쪽 아랫배에 뭐가 만져지는 것 같다고 해서 오신 환자고 CT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CT에서 역시 오른쪽 대장에 종양같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어서
현재 대장 내시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양이 맞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장암이 의심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데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해 선종성 용종이나 초기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내시경을 항문으로 삽입해 작은 용종부터 초기 단계 병변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병변 제거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후 복부나 흉부 CT와 MRI 검사를 통해 병기를 결정할 수 있다. 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 얼마 전에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좀 큰 게 보인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종양이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인 병원은 어떤 증상으로 가시게 되셨죠? 얼마 전부터 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변이 좀 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암을 앓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대장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설사 또는 변비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며 혈변을 보기도 한다. 장경련이나 통증과 같은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이나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 이 환자는 직장에 종양이 의심돼서 개인 병원에서 오신 분이고 조직 검사 통해서 직장암으로 확진이 된다면 직장암 몇 기인지 알아보는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MRI, CT 등을 통해서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적 치료, 항암 치료를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대장암은 암이 점막에 국한된 초기인 경우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만으로도 완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점막 하층 이상을 침범하거나 수술 이후에도 조직 검사상 위험 요소를 동반한 2기 암부터는 항암 치료를 병행해 치료한다. 직장암의 경우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기도 한다. 다른 암과 달리 4기라도 수술 이후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좋은 예후를 보이기도 한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대장암은 선종에서 시작해서 암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종 단계인 용종일 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한다면 아예 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증상만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이상이라도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조기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는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의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까지 제거할 수 있어 예방 효과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장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대장암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수님? 네. 진단을 위한 검사는 우리나라 국가권고안에서는 50세부터 대변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 대장 조영술이 있습니다. 근데 대변 검사든 대장 조영술이든 이상이 발견되면 결국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 대장 내시경을 먼저 시행을 해서 용종이 있다면 용종을 제거하고 다른 병변이 있다면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장암이 확진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대장암 몇 기인지 병기를 설정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즉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CT 그리고 PET-CT, 직장 초음파, 펠빅 MRI 등을 할 수 있고 또 피검사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있습니다. CEA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증가하면 대장암의 진행 정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병기 설정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영상의학적 검사와 CEA 종양 표지자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용종이 있어서 제거를 했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정말 안전한 건가요? 일단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장암은 작은 용종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용종에서 암으로 진행하는 경로를 따르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보통 5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일 때는 제거하고 혹시 대장암이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대장암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장암의 진행 과정은 어떤가요? 대장암의 진행 과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점막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인한 대장 점막의 변화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 점막에서 자라나서 이런 돌기 모양의 병변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용종이 되겠습니다. 보통 선종으로 진단됐을 경우에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네. 모든 선종이 다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 자체가 정상 점막에서 용종이 발생해서 선종이 발생해서 암까지 한 5에서 10년 간격 그것이 저희가 대장암 내시경 검사를 5년마다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장암의 병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는 연기암은 빠졌는데요. 흔히 상피내암이라고 하고 점막에 국한된 암을 얘기합니다. 혹자들은 제자암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 점막 하층이나 장 근육에 국한된 일기암 그리고 거길 넘어갔지만 주변 임파선 전이가 되지 않은 이기암 이 침범 정도와 상관없이 주변 임파선 전이가 있다면 3기 그리고 다른 장기까지 이미 다 퍼졌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기수 4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병기별로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장 및 대장 주변 임파선에 국한된 1기, 2기, 3기의 경우에는 근치적인 수술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적이란 말은 완치를 목표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발견된 병변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제거하고 네. 나면 모든 육안적으로나 영상학적으로는 몸에 암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 이후에 제거된 암에서 최종 수술 병기가 1기, 2기, 3기로 결정된다면 결정된 병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조적 화학요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데 전이가 된 4기의 경우에는 고식적 수술 치료나 아니면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이 어려운데 고식적이란 말은 암을 없애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암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는 것, 즉 아프지 않게 하거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장암과 직장암은 예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직장암이 결장암보다 조금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71.8%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3기까지는 50에서 70% 정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4기가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고 2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 표가 될 수 있겠고요. 직장암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도 어렵고 또 수술 방법도 어렵기 때문에 생존율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수술 장비, 기술,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발달하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대장암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대장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 항암 화학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방사선 치료는 직장암에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암의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줄여서 수술할 수 있다거나 직장 주변에 방사선 조사를 함으로써 수술 후에 국소 재발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장암이 좀 진행해서 다른 데 전이가 있을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아까 말씀드린 고식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완화 치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대장암일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항암요법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초기일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하실 텐데 수술을 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어떤 원칙인가요? 네, 대장 수술과 대장암 수술은 다릅니다. 그냥 대장 수술이라고 하면 대장 병변 부위를 제거하거나 꼬매주거나 하면 되겠지만 대장암은 종양과 함께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잘라나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은 임파선 전이를 해서 임파선 전이가 된 것을 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장암 수술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임파선이 붙어 있는 장관막을 같이 제거해야 되고, 임파선은 해당 대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주변에, 특히 동맥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서 해당 동맥과 임파선을 다 같이 제거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외라고 표시된 것처럼 뭐 너무 조기암이라든지 큰 수술 받기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뭐 전이가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원칙과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치료 중에서도 먼저 내시경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직 암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용종 1단계고요. 네. 이런 용종이 고부나 고위험군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적 올가미 제거술을 통해서 용종으로 제거할 수 있고요. 좀 조기암이 의심된다든지 사이즈가 큰데 조직 검사에서는 아직 용종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적 점막과 절제술로 아래와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복강경 수술도 많이 하신다고요? 이미 오래됐지만 이전에 하던 개복 수술처럼 배에 길게 절개를 가하고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한 4-5개 기구를 통해서 대장암, 말씀드린 원칙대로 대장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복을 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똑같은 범위로 대장암 수술을 해낼 수 있고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로봇 수술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대장암도 로봇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수술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로봇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처럼 손목 운동, 손가락 운동을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고 또 손떨림 없이 미세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저희 대장암에서는 골반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렵고 미세 수술이 필요한 직장암일 경우에는 대장암을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실제로 로봇 수술이 개발된 이후에 대장암에 적용된 예를 보면 최근 20년 동안에 직장암에서 유의하게 로봇 수술이 시행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한 이후에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빨리 되는 편인가요? 네, 뭐 빨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위치나 아니면 직장암이냐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1에서 3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는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업무가 복귀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3개월이 지나면 좀 힘든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암 수술 후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식사 관련된 것들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이 워낙 힘드니까 한 달까지는 좀 잘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면 이제 2달, 3달 또는 한 2달까지도 잘 드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달째 지나가면 저희 대장암에서 위험인자로 구분하고 있는 뭐 기름진 것을 피한다거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거나 이런 거를 신경 쓰면서 드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수술 이후에 배변 습관이나 배뇨 기능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기능을 하는 대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특히 오른쪽 대장을 절제했을 경우에는 물을 흡수하는 대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0회 이상을 보시기도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에도 남은 대장이 수개월 내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환자들도 수개월이 지나면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는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뇨 기능의 변화나 성기능의 변화는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호발하는데요. 이유는 직장 및 직장과 인접한 그 비뇨기계 장기에
배뇨신경이나 성기능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사례가 있고요. 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장암의 치료법에 수술 외에도 항암 치료가 있었는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요. 네, 항암 치료는 수술 전에 시행하는 선행 항암요법, 수술 후에 시행하는 보정암 치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일 경우에는 완화적, 고식적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선행 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수술 전에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암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네. 보조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잔존암이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적이고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통계에 따라서는 10%, 20% 재발률을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하는 보조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십니다. 수술 후에 최종 병기가 2기 위험군이라든지 3기로 나온다면 고위험군에 해당되면서 보조 항암요법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영상의학적 진단 방법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미세전이를 제거하고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수술 후 보조 화학요법이 되겠습니다. 약제의 선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또 병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시행되고 한 차례 화학요법과 다음 차수의 간격은 2주나 3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대장암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장암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육류나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술, 담배는 멀리하고 여러 원인들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를 풀고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방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함으로써 용종일 때는 발견해서 제거하고 혹시 조기암이라면 빨리 치료를 해서 완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장암의 예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 질문입니다. 대장 검진은 60세 이상부터 하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장암의 발병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 검진은 50세부터로 돼 있지만 현재 실제적으로는 다 45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하라. 모든 각종 학회 권고안이나 논문 등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으면 독성 물질이 발암인자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니까 증가할 수 있다는 가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실제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변비와 대장암이 자꾸 연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대장암과 비슷한 위험인자를 갖게 됩니다. 고령인 경우가 많고 비만이시거나 운동이 부족합니다. 또한 저식이섬유 식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능성 변비 자체가 대장암의 발병 위험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의 용종은 제거하면 다시 생기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 다시 생기는 경우는 완전 절제가 이루어지면 거의 없지만 다른 부위에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실제적으로 대장 용종 제거 후에 3에서 5년 내에 30에서 50% 정도 발병된다는 대장 용종이 새로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방인자에는 없었지만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유산균은 장내 세균에 있어서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바람이 될 수 있는 유해균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 장내 면역 기능이라든지 다른 여러 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만성 대장의 염증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용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대장의 용종수가 많을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대장암은 작은 용종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용종이 개수가 많다는 것은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앗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을 경우에 용종의 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조직학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큰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 추적 검사 기간이 더 5년이 아니라 3년, 짧게는 6개월마다 하라고 권고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최근 들어 변을 보면 피가 나오는데 대장암을 의심해야 할까요?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의료진을 찾아서 의료진들이 물어보시는 피의 색깔이라든지 동반된 점액성 분비물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병변이 만져지는 것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나 대장암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대장에 용종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증식성 용종이라고 해서 대장암으로 가는 위험이 거의 없는 용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너무 대장암으로 안 갈 것 같은 그런 용종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선종으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적게나마 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끝으로 대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장암은 네모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대장암은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암은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너무 비유가 아닌 것 같아서 손자병법으로 정했는데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대장암이 되기 전에 또는 되더라도 아주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손자병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최병조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물리치료사 강동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TV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앉아서 TV를 시청하시거나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처럼 좌식 생활을 오래 지속하게 되면 둔근이 약화되고 척추와 골반의 불안정성을 야기해 각종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들어 있는 둔근을 깨우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둔근 강화 운동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둔근은 고관절의 움직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해 볼 스트레칭의 이름은 기역, 니은 스트레칭입니다. 우선 손을 뒤쪽으로 편하게 지지를 해준 상태로 양쪽 무릎을 기역, 니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니은자 모양의 다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기역자로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기역이었던 모양의 다리도 돌려서 니은자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몸통이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몸통은 항상 앞을 볼 수 있도록 다리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진행하실 때 각각 무릎이 바닥에 닿는 부분이 바닥에 꼭 닿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총 20번씩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근 강화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옆으로 누워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가 위쪽으로 가도록 옆으로 누워줍니다. 반대쪽 팔은 몸통 앞쪽으로 지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가까운 다리는 편하게 구부려 주시고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는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펼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리를 바닥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발 뒤꿈치가 아래쪽을 향하지 않도록 발 뒤꿈치는 항상 천장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운동을 진행하실 때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내려올 때 다리가 툭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들었으면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와 결합된 클램쉘 운동입니다. 옆으로 눕기 전에 팔꿈치가 어깨 바로 아래 위치할 수 있도록 팔꿈치로 몸을 지지해 줍니다. 무릎은 구부려서 90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손은 골반을 잡아주시고 손과 무릎으로 지면을 밀어내듯이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양 발은 붙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릎을 벌려주겠습니다. 이때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밑에 있는 팔을 편하게 머리로 대주시고 엉덩이를 들지 않은 상태로 무릎만 벌려주는 클램쉘 운동으로 변형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힙스러스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소파나 의자 앞에 앉아서 진행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등을 소파나 의자에 닿았을 때 어깨뼈 정도가 닿는 거리에 앉아줍니다. 팔은 옆쪽으로 편하게 지지해 주시고 무릎은 구부려서 90도를 만들어줍니다. 이후에 등을 소파나 의자에 편하게 기대줍니다. 받쳐놨던 손은 어깨로 가져와 주시고 발바닥과 등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꼬리뼈가 하늘로 간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파나 의자에 등을 대고 하는 동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동작을 바닥에서 진행하는 브릿지 동작으로 조금 더 쉽게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한 발로 하는 런지입니다. 우선 소파나 의자 앞에 편하게 서주시면 되고요.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를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다리를 소파나 의자에 편하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무릎이 90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통을 수직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손이 만약에 어색하다면 어깨로 편하게 손을 둬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는 동작보다는 올라올 때 엉덩이가 수축하는 동작 신경 써주시고 양손에 물병이나 무게를 추가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을 진행할 때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뒤쪽으로도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무릎 안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자를 유지한다거나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잠들어 있는 둔근을 깨우기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배워보았는데요. TV 앞에서 바닥에 앉거나 소파나 의자를 활용한 운동들이고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활기찬 주말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운동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